반갑습니다. 사회부님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셔서 제 차례를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사회분이 잘하시면 이 분위기를 업시키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데 그 다음 발표자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제 말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한 15년 정도, 지금 이제 15년이 되었는데요. 어린이 도서연구회라는 도서연구회입니다. Children's Book. 도서연구회라는 단체에서 15년간 활동해 오고 있는데요. 이 단체는 1980년에 창립되어서 올해로 33주년이 된 제법 나이가 먹은 그런 단체입니다. 현재는 전국의 84개 지역에서 독서 모임으로 계산한다면 한 280개가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런 독서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회원 수는 한 4,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연구회의 긴 역사 속에서 여러 추억할 만한 그런 거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린다면 지금 저희는 이제 어린이 책을 서점에 가서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방문 판매라고 해서 영업사원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전집으로 금성출판사나 계몽사나 이런 이제 전집으로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어린이 책의 단행본 시장이 출현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접어들면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출판사들이 이제 서점도 종로서적 같은 것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때였어요. 서점 같은 이 책을 내면 과연 어린이 책을 단행본으로 누가 사볼까 하는 이제 불안을 가질 수 있겠죠, 출판사들이요. 그때 저희 단체가 전국에 3,0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단체로서 어린이 책을 즐겨 읽는, 매주 모여서 즐겨 읽는 독서 모임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든든한 후원자라고 할까요? 책이 나와주면 반갑게 받아주고, 그래서 저희 단체의 역사에 중요한 기억이 바로 어린이 책 시장이 형성되는, 단행본 시장이 형성되는, 그리고 어린이 책의 전문 출판사들이 성장하고 탄생하고 성장하는 그런 시기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매우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280여 개 독서 모임의 활동만 여러분한테 그 활력과 이런 걸 소개해 드린다면 그 자체가 멋진 독자 개발에 관한 사례 발표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그것과 다르게 최근에 지난해에 저희가 새롭게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긴장해서 순서를 조금 바꿨는데요. 저희 단체가 하는 활동 개요만 잠깐 말씀드리면 크게 세 분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어린 책을 읽고 평가하고 또 추천하는 것,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도서 목록을 내년이 되면 20주년이 됩니다. 목록을 발간한 지가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양한 기관에서 독서와 관련된 자원활동, 특히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어린이 책을 연구하고 또 자원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다른 분들과 널리 공유하기 위해서 교육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린 2012년의 사업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의 이름은 동화동무 씨동무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의 메인 아이디어를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도서관에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독서 모임, 초등학생들의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도우미, 교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역할을 하면서 도서관 사서분들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된 사업이었어요. 첫 번째 도서관에서 모인다는 건데 독서 모임이 도서관에서 모이는 게 특별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영국하고 저희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공공도서관 설치율이 국민의 인구수 대비해서 보면 저희가 한 5분의 1 수준입니다. 저희는 한 6만 5천 명 방 한 개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만큼 독서 문화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이 어떤 독자를 개발하고 독서를 진흥하고 하는 데서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느냐 하면 저는 조금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 쪽으로 초점을 맞춰보면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독서 진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사교육의 독서 클럽들, 독서 학원, 독서 논술 학원들이요. 그리고 각종 문화센터나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린이들의 독서에서, 독서 영역에서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은 그럼 어떤 곳이냐 하면 책을 빌리러 가는 곳이죠.
거기서 독자가 되고 또 나와 같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즐거운 교류를 하고요. 그런 곳으로 인식되기보다는 가서 책을 빌려서 집에 와서 읽는 그런 곳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학원이라든가 문화센터에서 하는 그런 독서 프로그램들을 도서관에서는 조금 값싸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재밌는 그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데서는 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도서관에서만 하고 또 그것을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하겠다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는 숙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도 보지 않고 평가도 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고 그런 걸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독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학습하고 있는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많은 것을 학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중요하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오랫동안 이제 책을 평가하는 저희 단체의 특별한 관심일 수 있는데요. 어린이들은 과연 그 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거죠. 어린 책을 쓰는 작가, 또 비평을 하시는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 전부 다 누굽니까? 어른이죠. 아이들은 비평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어린이 책의 독자는 1차 독자는 어린이들이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과연 어떤 그 책을 좋아하고 어떤 감동을 받고 그것이 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이들의 감상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통로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과 같은 책을 놓고 읽으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좀 한번 수집해 봐야겠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마지막 아이디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이번 모임에서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10세, 11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어린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단계, 발달 단계라고 할까요? 어떤 단계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초등학교 4학년 성적 평생을 좌우한다 혹시 모르세요? 그런 중요한 단계입니다. 혹은 초등 3학년, 4학년, 5학년 독서 논술 잡을 때다. 이런 우리 사회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학습 부담이 부쩍 올라가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 방문하는 시간, 기회 이런 것들이 줄어듭니다. 도서관 사서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4학년들 구경하기 힘들어요. 학교 앞에서 학원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 도서관이 있는 경우에도 도서관을 방문하는 시간대가 굉장히 단속적이에요. 짧게 잠깐씩 들어왔다 쉬는 시간에 잠깐 왔다가 쫓아 교실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짧게 바로 읽고 짧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읽을거리들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즐겨 읽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만화입니다. 이건 이제 다른 학습 스트레스가 늘기 때문에 어떤 여흥을 바라는 그런 심리하고도 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읽어주시죠, 그죠? 그런데 3학년쯤 되면 아무도 읽어주지를 않습니다. 읽으라고 잔소리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컴퓨터 이용시간이 늡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아 그다음에 초등 저학년 때 독서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데 이 독서 양이 만 10세를 넘어서면서는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보고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요 나이 때는 그 독서를 익혀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문자는 습득을 했어요. 읽을 줄 알게 됐죠. 그렇다면 이제는 읽는 시간을 늘려나가면서 유창하게 술술 읽을 수 있게 그래서 책 읽는 게 별로 어렵지 않게 쉬워져야 되는 그러한 단계거든요. 그러면서 더욱더 깊은 책들을 읽어나갈 수 있는 그걸 배워야 되는 단계인데 이때 오히려 독서가 곡선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후의 발달을 생각한다면 좋지 않은 조짐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하고 어떻게 책을 읽어나가면 좋을까 하고 이제 생각한 방법이 아이들한테 책을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르게 하고 또 그 책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읽어주고 또 그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한번 투표도 해보는 그런 과정으로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읽어줄 책을 고른다고 했는데요.
이 책들은 저희가 선정하는 그 책 중에서 이 모임 아이들한테 소개한 14권의 작품입니다. 아이들마다 독서력에 차이가 있는데요. 조금 쉬운 것부터 조금 어려운 것까지. 어떠세요? 재밌어 보이세요? 네, 상당히 재미있는 우리 그 작가들의 창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 고르게 했냐 하면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소형 전시입니다. 작은 전시를 학교 도서관 같은 데서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와서 오고 가고 그걸 보면서 이 책 대출 안 돼요? 언제부터 대출돼요? 하고 부쩍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그 모임만이 아니라 전교생들한테 개방해서 그 스티커 투표 같은 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도서관에서는 아이들한테 그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그 책을 소개한 다음에 즉석에서 아이들이 그 책을 둘러보고 자기가 마음에 든 책을 친구들한테 소개하렴 해서 즉석 소개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소개해 드려볼게요. 이름이 특이하고 선생님이 해준 얘기가 재밌었기 때문이에요. 하고 소개합니다. 또 귀신이 나와가지고 기절시키는 모습이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동화는 싫어하는 애를 어떻게 쫓아내는지 정말 궁금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책을 같이 읽자고 다른 친구들을 설득하는 거죠. 또 이런 식으로 아주 즐겁게 책을 골랐습니다. 대체적인 아이들의 반응은 우리 동화에 이렇게 재밌는 책이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는 만화는 잘 알고 있었지만 동화가 어떤 책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하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 책을 고르는 기회는 상당히 이렇게 박탈당한다고 할까? 그런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를 책과 가까이 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어디를 가냐면 서점하고 도서관을 많이 가시는데요. 서점에 가서 쭉 얘들아 책 굉장히 많지? 많이 골라봐 하고 고르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아이들이 이제 책을 골라와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구실을 붙여서 그걸 빼면서 어머니가 골라둔 책으로 사도록 유도를 합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도서관에는 어머니들이 필독 목록 있죠. 필독 목록이 나온 걸 가지고 보따리를 싸가기 바쁘세요. 이 책을 얼른 대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상 아이들이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학교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학습 만화 때문에 골치 아파요. 하지만 반면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 아니면 그런 거 어디서 맘 놓고 읽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이렇게 고르게 했는데요. 여기서 고른 14권 중에서 5권을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5권을 읽게 됐는데 저희가 전체 그 활동을 마치고 나서 평가를 해보니까 아이들한테 책을 고르게 한 것이 이 모임이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습니다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이제 자기가 고르니까 더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한 246명 되는데 그 아이들이 고른 것을 전부 다 집계를 해서 5권을 뽑았습니다. 5명의 작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모두 여성 작가신데요. 네. 이 중에 한 분은 현재 독일에 거주하고 계시고 책이 나온 지가 한 5년이 되어서 자기 책은 이제 세상에서 잊혀졌구나 라고 생각한 분도 있어서 소식을 듣고는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그 결과를 기대하는 그런 소식을 주었습니다. 이 5분의 작가한테 아이들이 하고 다 같이 240명의 아이들과 선생님의 책을 읽습니다 하고 선생님 소개와 그 다음에 작품에 관한 작품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에 관한 말을 해서 아이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5분의 작가 중에 마지막 가장 최종 평가에서 어느 분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화로 투표했는지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요. 여러분은 이 책들을 잘 모르니까 아마 저보단 기대가 적으실 텐데요. 매우 재밌게 그 최종 평가에서 굉장히 재밌었다고 1위를 한 그 작품은 아이들한테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책을 고르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작품을 다시 발견하고 또 이 책이 그렇게 재밌다고 또 세상에 다시 알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골랐다면 그 책이 좀 분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난이도가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제외했을 수도 있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5권을 석 달 혹은 넉 달 기간 동안 읽었는데요. 읽기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분위기를 자유롭고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끄는 사람이 전혀 권위적으로 하지 않고 되도록 통제하지 않고요. 너희들 스스로 하는 거다라는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모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규칙들을 자기들이 정했습니다. 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요.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모두 읽어주기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읽어주는 것을 듣더니 나도 읽겠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읽는 규칙과 듣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모임을 할 때 굉장히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공정함을 굉장히 추구해요. 뭔가 이렇게 균형이 잡히지 않은 것, 어떻게 편중되어 있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에 대한 공평한 이해, 또 너그러움 이런 것들을 낳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읽기에 참여하니까 아이들이 읽는 시간대는 어때요? 조금 떠듬떠듬 읽고 좀 서둡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몰입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들 그걸 참고 듣고 또는 책으로 눈으로 따라가면서 그 시간을 참아냅니다. 왜? 나도 그 기회를 가지니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참지 못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자 하고 또 이렇게 속도를 내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저희가 이제 모임의 수를 적정수를 10명을 넘지 않는, 10명을 넘지 않는 정도로 제한을 했는데 꼭 원하는 곳이 있어서 학급을 한 경우가 있어요. 이 학급에서도 이제 책을 읽어줬는데 한 45분 되죠. 수업 시간이 40분 되죠. 그동안 읽어주고 이 책 읽고 싶은 사람 하니까 지금 아이들은 모두 저도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해간 책을 아이들한테 이제 교실에 풀어놨죠. 내놨더니 이렇게 3, 4, 5 읽습니다. 책 읽어주기 활동을 오래 해봤는데 그 책을 읽어주고 나면요 반드시 아이들은 그 책을 찾아봅니다. 저희가 심지어는요 아이들과 함께 서점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읽었던 책을 먼저 찾으러 가요. 새 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같이 읽었던 그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책을 읽는데 학교 도서관, 수업 시간이 아니라 학교 도서관이니까 시간이 이제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4, 50분을 넘겨서 1시간이 넘고 120분까지 아이들이 참고, 더 듣고 싶어 해서 빨리빨리 읽어요. 5분 남았어요. 더 빨리 읽으세요. 하면서 읽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이제 그때 불쑥불쑥 궁금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집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집으로 들어가면 될 텐데 얘 아까 똑똑하다 그러더니 아닌 것 같아. 야 여기 목걸이에 분명히 다이아몬드 들어있다? 하는 거죠. 작가가 비밀봉지라고 썼는데 이상해. 비닐봉지가 맞지 않아? 아니야. 비밀스러운 거니까 비밀봉지도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때 마치 이야기판처럼 그때 자기 얘기를 하고 예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작품을 5권을 읽었는데 한 작품 읽으면서 아이들한테 간단한 평점을 매기게 했어요. 별 하나는 웩입니다. 웩. 두 개는 별로야. 그냥 그래. 그렇게 하고 맨 5번 그 별 5개 받은 것은 이렇게 재밌는 건 처음이야. 꼭 읽어봐. 이런 식의 평점을 매겼는데 5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계를 내보니까 저희가 이제 후보작을 이미 추천작으로 이렇게 해서 올렸기 때문에 반응이 나쁜 책은 별로 없었고요. 대부분 별점 4나 별점 5 이런 것들로 나왔습니다. 모임에 대한 소개를 이제 쭉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아이들을 독자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 저희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읽어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읽기를 경험하는데 그 읽기의 경험이 너무 즐거워서 계속 더 하고 싶은 그런 경험들을 아이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 요소는 3가지 요소로 방금 불러본 3가지 요소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하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정말 책을 좋아하는구나. 저게 재밌어서 나한테 주고 싶어서 왔구나. 네. 저희가 책을 읽어주지만 책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하나의 메신저로서 어떤 메시지를 아이들한테 준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2번째는 작가의 언어라고 하였는데요. 뭐냐 하면 저희가 목소리를 연출하는 것을 매우 절제합니다. 언어 자체로 전달하도록. 최근에 멀티미디어가 발달해서 아이들이 이제 음향 효과가 들어가 있는 그런 듣기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가령 지금 이제 그 긴박한 상황이 되고 무시무시한 어떤 상황들이 다가오는데 벌써 사운드가 무서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사운드가 이렇게 와서 무서운 게 상황이 오는구나라고 느끼는 아이들 느끼게 만드는 것과 작가의 언어를 따라서 그
그 다음에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들을 과정을 추측해 볼 건데, 분명히 여기 뭔가 앞에 뭔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만 같다고 본인이 예측하고 상상하면서 무서움을 느끼는 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작가의 언어를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것을 저의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요, 함께 하는 친구들이죠. 함께 읽는 친구들이요. 다른 독서 교육이 필요 없다고 할 만큼 아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때그때의 반응들이 이런 여러 가지로 이 책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바로 받아들이고 책을 읽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함께 한다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독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독서를 안내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적합할 것인가 하는 말씀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40명의 교사라는 표현이 참 어울리지 않는데 뭐라고 대체할 말이 참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돕는 분들, 촉진자라고 할까요? 뭐 그런 사람들이 40명이 활동하였는데요. 이 사람들은 저희 단체에서 2001년부터 하고 있는 책 읽어주기 자원 활동을 5년 이상씩 다 하신 분들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저희가 책 읽어주기 자원활동을 시작해서 매우 다양한 기관들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376개 기관에서 한 1100명 정도가 자원활동을 했어요. 이런 활동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에서의 어린이 문화라든가 다양한 행사들을 같이 진행하는 거죠. 해상도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네요. 이건 학교에서 책을 전시한 것인데요. 한 500점 정도의 책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봤습니다. 전교생은 450명이에요. 그 아이들이 10권씩의 희망도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4,500권 중에서 추려서 450권을 학교 도서관에 수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학교 도서관에. 자기가 고른 책이 도서관에 와 있는지를 보려고요. 이런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직접 그림 자극, 책을 읽고 그래서 표현 매체로 삼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같이 하기도 합니다. 또 책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책을 보내는 것은 저희가 책 읽어주기 자원활동을 하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보육원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요. 소아병동에서도 하고요. 그곳에 인연을 맺고 아이들한테 책을 꾸준히 보내줍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여수의 한 보육원인데요. 5번째, 2010년부터 해서 5번째 책 보내기를 해마다 2번씩 해서요.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인데 김포 지역에 있는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이제 만나는 분들이 책을 보냈는데요. 저거는 그 인근에, 그 아이들 가기 좋은 인근에 어린이 전문 서점에 직접 방문해서 각자 사고 싶은 책을 고르게 했어요. 그걸 했어요.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점과 도서관 두 개가 다 독서를 진행하는 데 필요하다는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저희가 같은 자원활동을 코칭, 안내합니다. 2009년부터요. 지금까지 이제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여러 지역에서 지금 시도를 해봤습니다. 아이들하고 모여서 그림책을 읽고 서로 이렇게 또 읽어주는 연습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지역에서 이 아이들한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기관들을 모집합니다. 도서관, 보육원 이런 곳에서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가서 그 책을 읽어주는데 이 아이들이 느끼는 보람도 저희와 다르지 않은데요. 특히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린애들이 예쁜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예뻐 보여요. 그리고 가족 모임을 할 때 사촌 동생들이 있잖아요. 꼭 책을 가져가요. 읽어주고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공감이라든가 만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독자 개발을 이제 요약하면 즐거운 독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돕는 것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고요. 재미있는 책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정서적인 공감의 기쁨을 알고요. 과제를 요구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과 만나게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미스터 팔머가 채터북스라는 걸 했는데 그것과 굉장히 통하는 그런 활동이었고요. 말씀 중에 제가 부러웠던 것은 영국에서 채터북스가 하나의 독서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학습이라든가 그런 당장의 실용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재밌어서 즐겁게 그런 독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예,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독서 진흥을 위한 협력에 출판사나 도서관이나 시민단체
이번에 행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두 다 필요합니다. 출판계는 당장 인기 있는 도서만이 아니라 아이들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도서관은 학습이나 가르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군림하지 않고 서비스하고 환영해주고,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또 시민단체는 또 저희와 같은 그런 노력들을 다 함께 손을 맞잡고 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